그 2015년에 정병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저도 그걸 쓰고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 반응,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병 없는 사람들 반응은 쟤네는 뭐 왜 저런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그 정병러라는 말은 너무 천박하다. 이런 얘기 듣고 그랬는데 제가 느끼기엔 자신을 지칭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 경험은 일종의 소속을 갖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정병러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이들에게서 자신과의 유사성을 찾을 수도 있고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자기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비슷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우린 비슷한 경험을 하고 비슷한 현재와 미래를 구상할 수 있구나 이런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지칭어가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60년대에 퀴어는 거의 모욕이었고 욕설이었는데 하지만 현재 퀴어라는 단어는 아무도 그렇게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진 특성을 지칭하는데 퀴어라는 말을 쓰고 혹은 내가 퀴어인지 내 지향이 퀴어일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퀴어들의 삶에서 자신과의 유사성을 찾고 자신의 정체화를 하는데 이제 양분으로 쓰는 것처럼 이 용어라는 거는 정체성을 조형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아주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용어가 없을 때는 자기를 정의해야 하는 단어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먼저 찾아야 되는 그런 거면은 더욱더 많은 고민의 시기를 더 길게 보내면서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어가 존재한다는 힘이 여기에서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트위터를 시작한 거는 2015년의 일이고 2015년에 저한테 왔던 우울 사파는 그 전에 어떤 것보다 더 심하고 강렬해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요양차 지방에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도서관에서 매일 5권씩 정신질환, 정신병, 정신이상, 하여간 정신이 들어간 책은 모두 다 읽었습니다. 그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얻었던 정보들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트위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호응이 좋아서 트위터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쓴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의 전신이 된 주간 리단의 전신이 되는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을 이제 트위터에 먼저 써보고 반응을 보고 이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일도 많이 해봤어요. 이를테면 정신병자들을 만나서 그 사람의 서사를 듣고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 전용의 칭찬문을 이제 A4 두세 장 이렇게 쓰는 칭찬문 프로젝트, 아니면 이제 그 자아 분석 글 같은 프로젝트, 이런 이례적인 시도도 몇 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도들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물론 이제 더 어렸을 때니까 이제 말 실수도 하고 실수도 했고 그랬겠지만, 여튼 트위터를 통해서 친구도 만들고 사람들의 조언도 얻고, 이런 저한테 아주 중요한 이제 창구가 되었습니다, 트위터가. 이게 병자들끼리 하는 모임을 아마추어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니네 모여서 어차피 얘기해봤자 같이 약물 자해하고 같이 자해하고 같이 술 퍼먹고 노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오해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자조 모임을 꾸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떤 친목을 원하거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자 자조 모임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친구 만들려고 하는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조 모임의 성격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를테면은 뭐 알코올 중독 자조 모임 유명하잖아요. 그 AA. 그리고 또 무슨 자살 생존자 유가족 자조 모임, 여러 자조 모임들 중에 있는데, 이렇게 정신질환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하고 정보만 공유하고, 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행동했고 나는 이렇게 행동했고, 아 그렇구나 정도까지, 그러니까 뭔가 기대치가 너무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공유하는 것까지, 거기 이상으로 뭔가 친구를 사귀거나 친목을 하거나 그거는 아닌, 딱 정말로 그 정해진 얘기, 그러니까 발제문에 쓰여진 그 순서와 진행 그대로 하는 것, 그게 가장 이제 이 자조 모임이 좀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 정병로 자조 모임은 제가 2016년에 시작을 해서 월 1회 모임으로 총 11회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일부러 이 자조 모임의 그 성격을 좀 강도 높게 잡아서 컨셉을 진지하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진지한 얘기를 하러 모인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 발제문도 2장짜리를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이래서 그렇게 홍보를 하면은 대략 한 7명에서 많으면 10수명이 이렇게 오는 그런 모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장소도 대학 강의실을 잡았고, 이제 학교 측에다가는 우리는 현대 한국 여성 정신건강의학회 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허가증을 따고 그랬죠. 그리고 일단은 무조건 익명으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에게 긴 명찰을 하나씩 나눠주고, 마음에 드는 지금 이 자리에서만 쓸 수 있는 닉네임을 하나 만들어라 라고 해서 그 닉네임을 서로 지칭을 하면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익명의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를 얘기하느냐, 1번 자신의 병명, 2번 자기가 먹는 약의 종류와 용량, 3번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적 증상, 이 3가지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제가 6회 발제문하고 10회 발제문을 대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이 모임에서 자신의 진단명에 합당한 이야기를 골라 듣거나 모든 말들을 병명에 수렴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의 하루, 나의 능력치, 나의 좌절, 나의 절망, 나의 가능성, 나의 기쁨, 나의 재미 등을 나누어 보기로 합니다. 이 모임에서는 이제 새로운 닉네임을 쓰셔야 되며, 모임에서 나온 얘기를 외부에 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침묵을 원하시는 분은 모든 모임이 끝난 자리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로 시작을 해요. 자기소개, 자신의 진단명, 어떤 의학적으로 어떤 병을 진단을 받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투병 기간, 그리고 자기가 복용하는 약물,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자기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질환과 일상, 이를테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일상, 정신질환이 침해했다고 여기는 나의 일상, 정신질환과 함께할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런 거를 같이 얘기 나누고요. 그리고 정신질환과 의학적 접근, 그러니까 약물 치료에 대한 자신의 견해, 혹은 단약의 경험,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떤지, 그리고 약으로 인해서 마찰을 빚는 경우, 어떤 가족이 반대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진짜 약은 나한테 듣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마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얘기하고, 약물의 작용, 부작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타 자기가 읽었을 때 유익하다고 생각됐던 도서를 목록을 공유를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자조 모임에 갈 때 이제 정신병계의 바이블 같은 책을 몇 개 들고 가죠. 한낮의 우울이라든지 자살의 이해라든지 뭐 조울병 이렇게 극복했다라든지. 그때는 이 우울할 때 뇌과학이라든지 이런 책이 없어서 그 진짜 고전들만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자조 모임의 취지, 그런 취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많고 뭔가 의미가 있었고 그랬던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 증상에 대해 이 사람은 이렇게 대처했구나.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병자들이 각자 다른 관점에서 자신의 병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끝나고 모여서 맥주 한잔하고 헤어지는 거.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저 사람이랑 나랑 더 연을 갖고 만나고 싶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친목을 원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알아서 하고 자조 모임의 이름 아래서는 무조건 익명, 친목을 위해 모인 모임이 절대 아닌 것을 항상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조 모임 중에서 제일 인상 깊고 뭔가 그랬던 거는 어떤 분이 우울장애를 진단받고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그분이 말하는 말하는 이제 사고 과정들이 저나 거기에 모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조증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모두가 이제 당부를 하는 거죠.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다시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해봐.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병원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랬구나. 사람이 한 달 뒤에 이제 다시 참여를 해서 와서 자기 조울증이었다. 그렇게 이거를 빨리 캐치할 수 있었다. 고마웠다.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